전문가 네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강현재 국민의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박, 대통령을 탄핵하라. 대통령 탄핵.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금기어와 가깝던 탄핵이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비박계 중진들의 비상시국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새누리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상시국회의에서 있었던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의 심판이고 또 최종 선고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셨던 보수층의 가치를 중심으로 무너진 보수 세력을 재건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당화된 새누리당의 현재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통령도 당도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우리 당 지도부도 이렇게 버티는 게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야해라, 이선 후퇴해라, 탄핵해라. 야당이 주장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 주장을 확실히 하고 이것을 헌법적 질서 안에서, 헌법적 절차 안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헌법상의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의견을 모아서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 대통령 탄핵 드디어 여당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저런 초강수를 꺼낸 배경은 어디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은 보면 사실 비헌법적인 좀 정치적 대안이었죠. 거국 중립 내각이라든지 대통령 하야라든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 정파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주장들을 좀 다르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이제 이선 후퇴만 주장을 했었고, 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즉각 하야하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헌법에 규정한 이제 그 권한, 예. 국회의 권한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 탄핵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자체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이미 모든 조항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미 전례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행위라는 자체가 대통령의 탄핵의 요건에 해당된다 한다면 예. 국회에서 일단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야3당의 의석이 159석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무소속까지 합치면 171석이고 29석만 있으면 이제 200석이 되어서 탄핵 요건이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비박이 오늘 본격적으로 탄핵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국회 내에서 저렇게 된다면 이제 만약에 야3당과 비박이 동의한다면 이제 대통령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소장님, 지금 탄핵이라는 말은 야당에서조차도 좀 입에 올리기를 굉장히 좀 꺼려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탄핵이라고 먼저 치고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최순실 그 게이트와 대통령의 책임 문제 때문에 사실상 뭐 대통령을 탄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의 반사이익이 자칫 야당이 그 대통령 자리를 노리기 위한 정략적 발상으로 비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 담지 못했는데,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 내 비박계가 이것을 먼저 꺼냄으로써 탄핵은 이제는 앞으로의 국면은 탄핵 국면으로 급물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저는 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치를 포기하는,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더 이상 정치가 들어설 자리가 없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는데요. 마치 깨끗하게 대통령이 퇴진하든가 아니면 퇴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탄핵에서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강대강 대치만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압박의 수단으로서 최후의 카드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인지는 최후의 카드요. 예, 이번 주에 대통령이 네.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대통령이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실제 탄핵이 현실화되느냐 아니면 대통령 거취를 한번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탄핵의 의미를 갖는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탄핵이라는 저 단어와 함께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에서 얘기한 것 중에 헌법적 질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내려놔라, 계엄권을 내려놔라, 인사권을 내려놔라. 이거는 헌법에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럼 고유한 권한을 대통령이 지금 헌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진을 하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퇴진 얘기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비헌법적인 개념을 얘기하지 말고 헌법상에 있는 헌정 질서를 지키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성사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법 질서를 지키면서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거는 헌법 질서 내에 뭐 거기에 위반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안 물러난다면 그 질서 내에서는 탄핵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 탄핵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비박계들이 얘기하는 헌정 질서 안에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까 서양훈 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그 대통령한테 뭔가 이제 카드를 주려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하야도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국 중립내각도 완벽하게 받는 게 아니니까 야 이거 안 하면 우리는 탄핵으로 갈 거야. 야당이 오케이 하면 끌어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거국 중립내각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 보자라는 약간의 압박의 수단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런 수단이 있죠. 그 앞에 또 김무성 전 대표의 얘기들을 보면 청와대가 빨리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청와대가 모든 것을 내려놔. 이거는 좀 개념이 좀 불분명합니다. 사실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퇴진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는 조금 불분명하긴 해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그 야당 내에서 탄핵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그 야당에서 탄핵이 추진될 경우에 여당 내에서도 일부 동조 세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죠. 아니, 전 그래서 좀 놀란 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한테 빨리 탄핵안을 발의를 해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사실 뭐 제가 새누리당에서 저런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친박계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박계가 지금 버티기를 해도 너무 버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 민심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서 새누리당에게도 완벽하게 넘어갔어요. 대구에서만 해도 박근혜 하야하라 플러스 새누리당 해체하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상을 비박계에서 인식했을 것 같고 근데 친박계는 아직까지도 꼼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초강수를 오히려 우리 비박계가 던져야만이 새누리당이 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야당에서는 이 탄핵 절차를 들어간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야당에게 숫자적으로 없습니다. 공이 넘어가서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동의를 해줘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키를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저런 수를 던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어차피 야당이 예를 들어 저희 국민의당이 탄핵 제안을 하고 그럼 민주당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탄핵에 동의해야 될지. 민주당이 고민을 했어요. 그럼 결국 새누리당 으로 결국 넘어갑니다. 또다시. 결국 넘어갈 공을 야당이 탄핵을 절차를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자신들에게 넘어오는 공을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드리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느니 먼저 탄핵을 던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선제 조치네요. 아니 그러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친박 오늘 지금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탄핵합시다 이럴 일은 만무하고요. 그러면 친박이 그토록 모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비박들이 지금 치고 나온 건데 그럼 이게 사실은 한 지붕 두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럼 탈당도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마 비박계의 프로그램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당내에서 이제 탄핵과 비탄핵파 이제 그걸로 일단 갈라치기를 좀 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일단은 당내 의원들도 이제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탄핵파에 서야 될지 아니면 반탄핵파에 서야 될지 고민할 테고. 자, 그런다면 탄핵파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이제 정말 탄핵 국면을 가게 된다면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하기라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틀을 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정치 집단이 탄핵에 동조를 하게 되고 네. 어떤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이 집단 자체가 이제 새로운 정당으로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그러면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당 완전히 이제 야3당과 그다음에 이제 현재 있는 새로운 정당 예. 거기에 포위 전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나 지금 비박 중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 순차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새누리당과 함께 죽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예. 자, 그러면 대통령을 탈당하든 말든 일단 탄핵이라는 아재를 띄움으로 해서 자, 여기에 어디 설 건지 이제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예. 오늘 지금 보면 비상시국회의에 초선들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초선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초선한테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아마. 자, 그럼 어디에 설 건지, 어느 줄에 설 건지 분명히 해라. 지금 대통령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탄핵파에 서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비박계 중진들이 이제 뭔가 칼을 빼드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대법원장이 국가의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아닌 것은 정치를 하고 민심을 살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비박이 얘기한 탄핵의 카드가 더 이상 대통령이 반성하고 후퇴하지 않으니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최후의 결단과 애국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네. 의미에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선 후퇴를 통한 질서 있는 그 후퇴도 가능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기대를 저버리진 말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치적 해결이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입장을 야당에서 정리해서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해법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네. 국민들에게 가장 좋을 거고 왜 거꾸로 어쩌면 대통령은 탄핵을 유발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걸 통해서 대법원 내에서 그것이 부결된다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된다든가 보수층의 결집을 노릴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탄핵이 모든 걸 해결하는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스스로의 결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는 노력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서양호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야당에서도 탄핵을 조금 반기지 않는 것 같은 좀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입장이 마치 친박과 비박처럼 갈렸다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뭐 촛불 집회에도 참여하시고 다 네. 하시지만 뭐 심지어 문재인 전 대표까지도 촛불 집회에 오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은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은 퇴진, 그러니까 하야를 요구하고 있고 하야를 요구해서 시간을 줬는데 끝까지 퇴진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점에선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든 정치적 합의를 해서 뭔가 대안을 모색하자라는 건데 그 모색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까지도 사실은 입장을 내야 맞습니다. 그래야지 야당의 목소리가 혼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반성을 해야 하는 새누리당에서 심지어 야당 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도대체 입장이 뭐냐, 모호하다, 뭐 주장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의당 입장에서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부분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막연한 이선 후퇴, 뭐 책임 총리, 거국 내각 어쨌든 좋아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헌법상으로도 우리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다 내려놔야 한다. 군통수권, 계엄권, 사법부 등에 대한 인사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이거는요.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내려놓거나 누구한테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주장하실 바에는 하야와 탄핵이 맞는 거죠. 이런 애매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시니까. 대통령 헌법을 또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그 권한을 제가 보기엔 과도내각이든 고국내각의 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중요한 전쟁이라던가 내란, 외환 이런 위기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총리와 협의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선 후퇴를 통한 고국내각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야권 얘기 일단 다음에 다시 들어보고요. 근데 두 분 얘기 들으니까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야권 단일화 안 될 것 같네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퇴진에 관한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그건 알겠는데 자 그러면 대통령 퇴진 요구를 국민의당이 계속 하다가 안 되면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탄핵 국면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마지노선은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마지노선? 언제까지 퇴진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어제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그저께 국민의당은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자꾸 대통령과
사소한 것들을 마치 협상하는 스탠스 더 이상 보이지 말자. 지금은 무조건 퇴진 요구가 당론이어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고, 예. 그리고 어제 저희 당도 이제 당원 보고 대회를 촛불 집회에서 하면서 예.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대통령께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럼 오늘이죠. 대통령이 답변할 차례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내일이건 모레가 됐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엇을 국민께 그리고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당에게 네.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예. 사표를 쓰시고 하나. 모든 권한을 위임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네. 총리를 뽑게 하겠다. 그리고 나를 대행하게 하겠다. 여기까지도 나간다면은 이것이 뭐 하야와 같은 거기 때문에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시 뭐 새누리당 탈당하겠다. 친박계가 지도부를 사퇴하게 하겠다. 내가 또 특검을 받아서 수사받겠다. 이런 정도의 선이라면은 퇴진 요구를 철회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이다. 아니,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은 네. 탄핵 절차를 갈 수밖에 글쎄, 없죠. 근데 그 질문의 요지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계속 시기라고 답변 말씀하시니까 안 하고 대통령이 있으면- 언제 답변을 하시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답변 안 거죠.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야당 얘기를 네. 좀 잠시 좀 들어보고요. 네. 자, 일단 여당 얘기를 다 돌아갈게요. 민심 파고수 여당 표류. 자, 보시면요. 나경원 의원 이제 발전적 해체, 뭐 탄핵 얘기도 했지만 그 전에 발전적 해체. 뭔가 뭐 정계 개편을 단초했지 않습니까? 뭐 유승민 의원 마찬가지고 하태경 의원도 자진 해산, 탄핵. 결국 뭐 비박계 탈당을 언급하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원유철 전 원내대표 친박이시잖아요. 니 탓 공방을 할 때가 아니다. 뭐 위아더 월드인가요? 예. 비상중진 군인협의체 긴급 구성. 요거 얼마 전에 이정은 대표도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서청원 의원, 원유철 의원, 뭐 중진들 친박 비면 다 둘러 앉아가지고 당명도 바꾸고 뭐 새롭게 뭐 해보자. 글쎄요, 이 친박계 이 어떤 그 해법 가지고 이 전국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형적인 물타기고요. 네. 네, 친박이 독박을 쓰긴 싫다. 비박도 함께 이 사태를 책임지라라고 하는 전형적인 물기진 작전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집권 여당의 최고 지도부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닌 것 같고요. 친박과 비박을 나누기 전에 먼저 대통령과 함께 했던 주류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저것은 적절한 그 해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저 얘기하기 전에 친박 지도부가 현재 있는 대표이하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석고 대제한 이후에 네. 당내에 있는 다른 세력에게 지도권을 넘기는 것이 우선 순서라는 네.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긴급 최고 그 비상식후에 들어가기 전에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의 두 엔진 중 하나가 꺼졌다. 뭐 하나는 당연히 청와대와 행정부 얘기하는 거겠죠. 여야가 함께 권력 이양기를 관리할 것인지. 뭐 요거는 뭐 거국 중립 내가 얘기하는 것 같고요. 헌정 중단, 헌정 파괴를 감수할 것인지. 그래서 요거는 하야 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장난 비행기의 엔진을 그대로 둔 채 조종사만 받고 비행기를 그냥 띄울지.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고장난 비행기의 엔진을 이제 그대로 둔 채 지금 하나 엔진을 꺼졌지 않습니까? 꺼졌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런 어떤 총리라든지 거국내각 총리라 이런 사람을 임명해서 다시금 뭐 비행기를 띄울 것인지 네. 아니면 예를 들어 대통령을 완전히 이제 탄핵을 하야를 시킨 다음에 뭐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애매한 입장 같아요. 지금 아마 정정 대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나마 그 대안으로서는 뭐냐? 그러니까 탄핵과 하야 뭐 등등 거국내각 등등 있는데 본인도 아마 입장이 좀 정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정 원내대표가 지금 보면 당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 정정 원내대표는 어떤 입장을 갖춰야 될지 아직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을 외쳤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답할지 또 청와대는 어떻게 답할지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 전국이 크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이제 청와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답 없는 밥. 오늘 아침 청와대가 한광욱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촉불 민심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회의가 끝난 뒤에 나온 입장이요. 박 대통령 국민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라는 내용이 답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제 일단 그 대통령이 관저에서
100만 시민의 명예로운 혁명의 소식을 촛불의 민심을 들어오는 것 자체도 고개가 갸웃되는 지점이고요. 저렇게 위급한 순간에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에서 참모들하고 비상식으로 논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오전에 한강욱 비서실장 주재로 개최되었던 수석 비서관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해서 이 문제에 대한 수습을 마련해야지, 비서실장이 무슨 들어간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사람이 어떤 수습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너무 안이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나온 메시지가 아마 내일 조간 때문에 청와대 반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만든 것 같은데, 예.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 대목은 나는 물러날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거라서 제가 보기엔 내일 야당과 비박계의 격렬한 반발, 그리고 토요일 날 제4차 촛불 집회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아니겠나 싶고, 아직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이제 아마 야당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야당이요? 뭐 이선 후퇴라는 개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우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뭘 이선 후퇴라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추미애 대표 다르고 문재인 전 대표 다르고 우상호 원내대표 달라요. 국민의당은 또 달라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여기서 무슨 반응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퇴진이 아닌 한 야당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당이 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그 부분을 뭐 다 받든가 아니면 절반만 받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야당이 뭐 전부 다 다르고 야당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데, 네. 그거를 지금 대통령이 선뜻 여기서 내세울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자, 많은데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법률적으로 단죄할 부분은 그 의혹이 전부 다는 아닐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렇겠죠? 무슨 얘기냐면 진상이 아직 규명이 안 됐다는 네.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상이 규명되려면 대통령의 조사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까지는 조사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받아서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이 더 선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지금 청와대의 생각은 도대체 뭘지, 박 대통령이 선택할 것은 도대체 뭘지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진상을 조사해서 진상이 뭔가 규명이 될 때까지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외치까지 정권을 다 이양하고 이선 후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야까지, 그리고 일부 여당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오늘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어느 선택지가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를 안 할 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똑같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거취에 대한 기준은 항상 똑같아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게 자신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물러나라고 많은 의혹도 있다고 하지만, 자, 그 중에서 사실이 뭐냐? 검찰소에서 뭐가 밝혀졌느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검찰 소환 수사한 다음에 뭔가 수사에 특정될 때 그까지는 저는 본인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대통령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야기했던 청와대 반응도 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검찰 수사.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를 쭉 보면 이런 상황에 대통령 저는 하향 같지는 않아요. 절대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 끊임없이 아마 저 첫 번째 이야기, 검찰 수사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들으면서 계속 본인의 걸 늦출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이런데 과연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동안에 어떤 해왔던 패턴을 볼 때는, 추정해 볼 때는 아마 1번의 선택이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버티기, 끝까지.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중에서 뭘 선택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 세 가지 중에 하야를 제외한 나머지 버티기 또는 이선 후퇴가 왜 문제가 많은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검찰 수사를 받을 테니 나머지는 버티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 뭐 아직 확실히 한 건 아니죠. 아니, 저렇게 말씀하셨을 경우 지금 검찰 수사 자체가요, 어디에 한계가 있느냐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현직 중에 소추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죠. 소추라는 것은 좀 광범위한 의미인데, 어쨌든 기소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상에도 뭐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기소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하진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 분노가 워낙 극심해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또 대통령이 모든 고리의 중심에 있는 그 수사 구조이다 보니까 수사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수사하겠다, 성역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근본적인 수사의 한계가 헌법상 딱 명시돼 있는 대통령 현직 이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받을 테니 나머지는 버티기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절대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선 후퇴도 왜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지금 이선 후퇴 주장의 근본적인 한계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있는데 모든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쥐고 1년 4개월을 간다는 겁니다. 임기 5년 중에 1년 4개월을. 그거는 사실상 헌법 위반입니다. 사실상 헌법 위반입니다. 아, 그렇게 그런 갈 점도 수가 있겠네요.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네. 하야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비판하던 것이 그 다음에 대책이 뭐냐, 대안이 뭐냐라는 네, 건데 그런 얘기가 있죠. 하야 자체가 결국은 저런 식의 버티기 내지는 사실상 헌법 위반인 이선 후퇴에 다 그런 문제점들을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겁니다. 사표를 먼저 쓰시고 사표 쓴 날 업무가 정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 대행제를 세웁니다. 네. 그래서 그 국무총리가 네. 모든 급한 국정 관리 네. 내지는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면 네. 그때 사실상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하는 겁니다. 요거. 그것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방식이고 1번이나 2번과 같은 어떤 문제점도 없는 방법인 겁니다. 검찰 수사도 완벽하게 가능하고 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권한을 1년 4개월씩이나 행사하는 헌법 위반도 없는 겁니다. 이 단계적 하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파별로 생각이 다 다른데.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 개념 자체도 달라요. 근데 네. 저는 저 버티기라는 제목을 잘못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 죄송해요. 버티기가 아니, 아니라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버티기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한 채 네. 그대로 그냥 그 저쪽의 요구를 거절만 하고 네. 있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 저 첫 번째는요. 네. 그게 아니고 네. 검찰 소환인지 뭐 아니면 제3장소에서 조사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간에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네. 15, 16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요. 그렇죠. 받으면 거기에서 본인한테 여러 가지 의혹들에 관한 질문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예. 쏟아지면 본인도 생각이 정리되고 예. 나에 대해서 국민들 또는 검찰이 갖고 있는 혐의점이 뭐구나. 그 혐의가 특정돼요. 특정돼서 이 부분은 내가 명백하게 정말 결백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내가 좀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냥 버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냥 버티기는 아니다. 그러면 마냥 버티지 않고 그러면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쯤에 대통령이 뭐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든가 또 3차 사과를 하든가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논의한데 문제는 그 수위와 폭이 국민들이 용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선 후퇴이냐 즉시 사퇴이냐의 이 두 가지 문제가 다른 것 같은데 즉시 사퇴하더라도 현재의 그 황교안 총리가 총리직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즉시 하야하더라도 국회와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거국 내각의 총리를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즉시 하야든 단계적 하야든 결국은 대통령과 정치권이 만나서 정치적 합의들을 도출해내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국민들에게 신뢰감 있는 국정의 운영 플랜을 제시하는 데서 선결 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이 지금 만날 수 없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여야 영수회담 못 하겠다. 대통령이 사퇴를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나서 모든 것들을 국회와 함께 의논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또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야당입니다. 야, 루비콘강 건너나. 어젯밤 100만 촛불 민심을 확인한 야권이 청와대에 대하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는 있지만 그 속내는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도 오늘 오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자, 추미애 대표 보시면 국민의 손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돌려받는 절차가 남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국민의당에서는 절대로 지금 이 상황을 못 버티신다.
질서 있는 퇴진을 고민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질서 있는 하야를 빨리 결단해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약간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헌법에 대통령에게 좀 권한을 돌려받는 절차가 남았을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절차, 퇴진, 그다음에 질서 있는 공통점은 대통령의 퇴진은 전제하되 그 퇴진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전국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후 정치 일정을 야당과 함께 합의해서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국민들에게 제2의 6.29 선언 같은 항복 선언을 하고 나서 야당과 국회가 그 선출해주는 총리와 함께 나머지 국정 일정을 다 추진하고 더 나아간다고 빨리 전국이 안정된다면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에 대통령 선거도 조기에 치르겠다라는 정도의 정치적 합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세 당의 모든 의견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즉시 하야든 아니면 질서 있는 하야라든 책임감 있는 정치 일정에 대한 국민에 대한 제시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만 자, 설명을 좀 예. 드리면 저기 국민의당의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해서 저것이 또 다른 퇴진인가? 예. 또는 즉시 하야와 단계적 하야라는 게 있냐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것은 설명을 붙인 것에 불과하고요. 퇴진이나 하야나 다 즉시 하야, 즉시 퇴진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당장 대통령께서 사표를 딱 쓰시잖아요.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고 제대로 된 대행이 되지 못하니 마음속으로 저는 사퇴를 하겠다라는 걸 결심하시고 사퇴를 선언하신 다음에 대행할 총리만 뽑아 놓으면 사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 따로 있고 네. 단계적 하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고민인데 사실 요 얘기로는요. 오늘 새누리당 비상시국 회의에서 탄핵 이게 나오기 전에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김우성 대표가 탄핵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폭탄이 또 야당에 떨어진 건데 이 야당은 사실 그럼 새누리당에서 나온 게 탄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식의 언급이?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요? 저런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이 제일 고민스럽겠죠. 그렇겠죠. 만약에 이제 네. 탄핵에 대한 것들은 이전에 민주당이 노무현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또 탄핵을 했을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주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 지금 당 보면 비박계를 이제 끌어다 안아 네. 보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탄핵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 문재인 전 대표가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보면 내가 앞장서지는 않겠다. 왜냐? 너 일단 지금 1등하는 후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 본다면 이제 본인이 좀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시간적 여유를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볼 때는 민주당이 이제는 선택의 여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박계가 저런 식으로 탄핵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안 받을 저는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왜냐하면 이 탄핵이라는 것은 보면 우리가 헌법이 정해놓고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이미 학습된 그러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사를 해봤더니 네. 이건 도저히 어떤 대통령으로 왜냐하면 대통령과 지금 안종범, 최순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범관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은 처벌이 되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은 형사소추로 안 되니까 처벌이 안 된다. 그러면 항상 같은 공범인 사람이 현재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대통령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식물 대통령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질서 있는 퇴각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헌법이 정한 것들을 가지고 한다면 서로 간에 어떤 정파 간에 똑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그다음에 개헌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꼬이니까 이제 이 입장 자체가 혼선이 빚는데 저는 그에 좀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싶습니다. 네, 어쨌든 탄핵 발의의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 자, 어제 촛불 집회가 일어난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 회의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대통령께서 마지막 하실 일은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국민이 다치기 전에 평화롭고 순조롭게 순리대로 전국 정상화에 결자 해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손으로 헌법이 대통령께 드린 권한을 돌려받는 절차가 남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침묵하는 응답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들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안정적 하야,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앞서 우리 이제 새누리당 상황 토론할 때 탄핵을
찬반해가지고 새누리당이 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요 새누리당 비박계가 탈당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뭐 야당랑 같이 발의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정계 개편 예를 들면 뭐 표현하기 나름이야 반문연대라든지 새누리당의 비박, 그다음에 국민의당, 그다음에 뭐 장외에 있는 뭐 손학규 전 고문, 그다음에 민주당의 뭐 비문,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큰 그룹이 만들어질 그러면 정계 개편의 가능성 이걸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앞서 나가는 걸까요? 아니요, 가장 현실적인 얘기죠. 아, 그래요? 제3지대에서 만약에 비박이 탈당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제3지대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제3지대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이런 네. 분들도 합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제3지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다만 네. 그 전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선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통령직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 속에서 관리자가 된다라면 그건 순조롭게 갈 것이나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한다라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결정력이 좋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3지대에 비박과 함께 합류할 것인가 여부하고 안철수 대표가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호남의 민심을 얻고 있는 박지원 대표는 과연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백도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제3지대의 가능성이 넓어지고 전체 정치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에서는 제3지대가 탄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대전제가 네. 사실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탈당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비박계든 친박계든 새누리당의 재산이 얼만데 새누리당을 지키고 상대방 보고 자꾸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탈당 국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3지대로 설령 모인다 할지라도 제3지대는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이 그 안철수 전 대표 가서 뭐 약간 그 뭐 치어리더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될지 모르겠으나 실제 그런 상황은 잘 벌어지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 입장 어떠세요? 가면 받아주시나요? 근데 저는요 지금 이런 논의는 정말 지금의 민심의 큰 바다에서는 생각도 안 해본 얘기들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당 입장에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모든 뭐 대선 주자 정치 지도자들에게 문을 여는 정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뜻이 있다면 또 뜻을 같이 한다면 뭐든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애초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이 퇴진 요구와 함께 정치 지도자들이 여야 따질 것 없이 진보 보수 따질 것 없이 당 따질 것 없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라는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의 어떤 빠른 국정 수습을 위한 뭐 그런 의기투합이 가능하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손학규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들러리가 되겠냐고 하시지만 사실 정치는 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이 되려면은 결국 하다못해 당이라도 있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남의 당에 들러리 서기 싫다는 이유로 또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어쨌든 지금은 뭐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한 내년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그런 뭐 얘기를 전혀 내부에서 논의된 건 없어서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87년도 우리가 되돌아보면 6.29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항복 선언을 하면서 직선제가 됐어요. 자, 그때는 보면 6.29가 되면, 이 직선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직선제가 되면 당연히 정권이 야당한 대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간단하게 들어보시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대통령께서 안정도 찾고 지혜로운 선택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첫째, 대통령이 탈당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수회담으로 총리를 추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최순실, 우병우 사단을 제거한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공정한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그리고 별도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여기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이 청와대
예,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실 이제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뭐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탈당하고 총리에게 완전한 권한을 이용하고 거각 중립내각을 만들자, 뭐 특검과 국정조사 얘기는 했고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그 탄핵에 대한 대답으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 입장이 아직 뭐 안 정해진 걸까요? 지금 저렇게 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한두 시간 전에 김무성 대표가 그렇죠. 탄핵 얘기하는 게 떴기 때문에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저 계속 과거에부터 했던 얘기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 탄핵에 대한 입장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이어가면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6.29 선언 이후에 어떤 야당의 혼란상, 서로 어떤 다들 권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다시금 권력을 노태우 대통령한테 줬던 현상들. 저는 그런 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가거든요. 권력의 문제가 있으면 이제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로 가면 거기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되기 전에 정계 개편도 똑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럼 누가 주도권을 잡을까 이 문제로 돼버리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권 교체의 호기가 온 이 상황에서 야당의 생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사정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정략적인 선택이 아니라 국정의 안정을 위한 대승적인 선택을 할 때 야당은 대안세로서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정권 교체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최병무 편집장, 소영우 소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